예, 어제 나스닥 어젯밤에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3%로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6, 그러니까 6% 이상의 변동폭을 보이면서 급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에 대한 지표로 전해드릴 쌍바닥이죠. 13,350선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일선도 아주 살짝이지만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일단 인버스를 조금 줄여야죠. 인버스를 다 줄일 건 없고요. 일부 줄여가면서 여기를 지지되는가 봐야 됩니다. 이거 다시 깨지면 무조건 추가 하락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급등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락과 급반등이 러시아 상황에 따라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로 달리게 되면 보통은 반등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일단은 지금 나스닥 상황 자체가 버블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거 반등을 조금 하다가 다시 떨어질지 그거는 러시아 상황하고 관계없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더라도 따라붙을 수 있을 만큼 일부 인버스를 끼고 일부는 늘 말씀드린 대로 한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나스닥 이 정도로 오른 날이면 우리가 이제 선물 외국인 선물이 한 1조 원 가까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처분이 되는, 보통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오늘이요. 저는 그걸 기대했었는데 아직은 지금 11시 분이 안 됐지만은 11시 13분입니다만은 아직은 이게 처분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점점 늘어서 이게 점점 2조 원, 1조 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돼서 이 하방 포지션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도 반등에 본격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중이긴 하지만 장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5일선, 21선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증시도 만약에 추가 하락하면 여기를 깨는 것도 안 좋고요. 최근 저점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최근 저점 여기 두 군데가 있죠. 여기 오늘은 이제 상승 마감하면 여기는 지켜낼 것 같긴 한데 이후에 어쨌든 이 두 라인을 깨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이것도 깨게 되면 추가 하락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우리나라 증시 외인 선물이 하방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좀 같이 좀 오르내리면서 대충 한 이 언저리에서 마감되는 게 선물 만기가 3월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요. 대충 이 언저리에서 마감돼도 엄청난 이득이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이 정도의 선물 매도 차익 이미 일부는 이득을 실현했고요. 한 5조 원, 이게 또 한 마이너스 5조 원 가까이 4조 8천억 후반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1조 8천억 정도는 1조 5천억 정도는 이득 실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아니면 대충, 물론 조금 올라서 마감을 해도 그래도 이득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은 현재는 어떻게 봐도 거의 이번 선물 하방은 이득으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거창하게 드렸는데 별거 없습니다. 인버스 지금 40%까지 어제 늘렸는데 다시 회복했으니까는 나스닥을 좀 인버스 하시는 분 좀 줄여서 인버스 30% 투자하고 우리 증시 70%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서, 애매할 때는 인버스 30% 투자 비중 70%. 단 만약에 이 이평선들을 좀 더 중시하신다면은, 그죠? 이 이평선들을 중시하신다면은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예, 좀 나스닥 상황을 고려해서 40에서 30% 줄이는 건데, 어쨌든 이후에는 우리 증시도 21선 여기 노란색 멀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더 급반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못 넘었지만, 같은 가격대라도 여기서 못 넘었지만 다시요. 대충 2750까지 2700 초반대까지 회복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21선 돌파하게 되죠. 여기는 같은 가격인데도 21선 아래 있고, 그죠? 여기서는 여기랑 같은 가격 레벨인데도 21선 돌파하게 됩니다. 이런 지점에서 같은 가격대에서 저희가 오히려 인버스를 줄여가면서 21선 돌파하면 무조건 인버스 추가로 줄여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외인 선물 매수까지 나오게 되면은 인버스를 여기서 30%에서 또 15% 정도까지도 줄일 수가 있다. 20% 정도까지 줄인다면 좀 살살 볼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이후에 만약에 급반등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투자 비중 80% 인버스 20%로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은 더 헷갈리게 급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그냥 그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고, 이거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응이잖아요. 그죠? 대응. 어떤 지점을 잡고 21선을 잡고 5일선을 잡고, 근데 이걸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나스닥이 5일선 회복한 걸 너무 설레발쳤는데 오늘 밤 다시 또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살살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의 저평가를 계속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언젠가 빚을 본다니까요. 지금 예전에 말씀드린 지금 지역 도시가스도 제 저평가를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작년에 안 움직이다가 이제 또 최근에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로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전에도 이미 많이 오르고 있었던 품목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들은 또 지금 또 지지부진하죠. 저평가인데 분명히 이제 PER, PBR 저평가인데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근데 그 종목들은 1년, 2년, 3년 가져가면 PER이 뭐 10 아래인데 그 순이익이 계속 쌓여가면은 언젠가는 빚을 바란다. 그러니까 저평가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 비중은 거의 매일 제가 술몽 주식 TV에 주식 현황판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인버스 비중 매일 해드리는 거 좀 힘들어서 제가 이제 요번에 얼추 하면 그것도 이제 각자 좀 하시도록 설명만 드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요? 주식 실시간 방송 매일 하는 것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매일 아침에 인버스 비중을 갈아야 되고 어디 가서도 원격 접속해서 해야 되고 쉽진 않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량 팔았다가 전량 매수하거나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살살 모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인버스를 조절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인버스를 그냥 인버스든 저평가든 적립식으로 둘 다 고평가된 나스닥과 러셀도 적립식으로 하고 고평가된 건 그렇게 하고 저평가된 우리 주식도 적립식으로 하고 그런 방식 괜찮고 지금처럼 인버스 비중 살살 조절하면서 가는 방식 괜찮고 두 가지 방식과 적립식이랑 그거 외에 전량 들어가서 전량 매도하거나 인버스도 크게 쳤다 크게 매도하는 저는 그런 분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도 구원을 못하고 그 누구도 구원을 못해요. 그런 투자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전량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9번을 번 그것을 다시 올인을 한다? 그러면 그 한 번에 떨어져 나가는 거라서요.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9번을 단타로 9번을 맞추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단타를 여러분 10번을 하면요. 거의 한 4번 맞추고 6번 틀리잖아요. 이런 거 계속 반복되면 결국 단타는 다 까이게 됩니다. 단타를 하시더라도 좀 분산을 해서 하셔야 돼. 분산을 너무 하나에 막 올인하고 막 이러면은 막 나스닥 인버스 올인 확 했다가 막 전쟁 난다고 막 해서 막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